자, 그 전산회계 그 119회 지금 우리 실무 파트 지금 여러분들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지금 문제 3번이죠.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 대한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 해당되는 문제 3번의 첫 번째 것은요. 날짜는 보시는 것처럼 7월 20일이고요. 회사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천지 쇼핑으로부터 8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다음에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결제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할 때는 첫째, 매출인지 매입인지 구분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입이죠.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증빙서류를 꼭 보셔야 돼요. 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매입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다 하면은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이 부가세 유형이 51번 과세인지 54번 불공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갖다가 우리가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 과세 5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불공사항이라 그러면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사항이면 54번 부가세 이용해서 불공을 갖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 해당되는 문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닫고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클릭해야겠죠. 자, 날짜는 7월 20일이라고 했고요. 7월 20일. 자, 부가세 유형은 여기 매입에서 51번. 매입 품목은 컴퓨터라고 그랬죠. 컴퓨터. 수량 없고 공급가액은 800만원. 거래처는 천지 쇼핑이라고 그랬죠. 천지 쇼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요. 자, 분기는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혼합분기로 눌러주시고요. 여기 원재료 계정 수정해줘야 되죠. 우리가 매입한 게 원재료가 아니라 지금 비품을 구입한 거야. 사용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880만원 이체해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첫 번째 요 문제는 해결이 됐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날짜는 8월 12일이고요. 영업부 거래처에 선물용 마른 멸치 세트를 매입이죠. 하고 대금은 똑같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1번 문제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증빙서류가 뭔지를 갖다가 구분해 보셔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자계산서라 그랬죠. 매입에서 전자계산서면 우리 53번 면세 그 계산서라는 걸 눌러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내용만 그대로 8월 12일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12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유형은 매입에서 여기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번 면세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여기 건어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꾸 틀리네. 건어물 가루하고 멸치 세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수량은 8개, 단가는 1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남경수산. 전자계산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자 여기 계정을 뭐라고 쓰셔야 되느냐면 영업부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죠?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8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좀 잘 실수하는 파트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영업부 거래처 접대용이라고 하니까 얘 지금 접대비다 기업 업무 추진비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불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아주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얘를 지금 접대비 해당되는 거라 그래서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를 불공 처리를 하고 얘를 처리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문제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54번의 불공 처리 코드는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는 매입세액이 있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이 불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거래처에 접대비로 쓴 거, 기업 업무 추진비로 쓴 거는 맞지만 여긴 전자계산서이고 전자계산서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세액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요. 공급가액만 있지 매입세액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불공이라는 말 뜻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에 대해서 공제받을 거에 대해서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인데 얘는 저기 면세 품목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매입세액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불공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불공 처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명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은 이 불공이라는 코드를 쓸 때는 그 증빙서류가 반드시 세금계산서일 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보고서 여기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또 실수 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날짜는 9월 1일 날짜고요. 9월 1일 날짜에 전자제품을 $10,000에 미국의 AMG.com에 외상으로 직수출했다고 그러네요. 그죠? 직수출했으면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16번 수출을 선택하면 될 거고요. 우리 $10,000라고 했으면 선적일에 환율을 써야 되겠죠. 날짜는 9월 1일. 달러는 여기 환율로 미국 달러 선적일날 이 금액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한번 입력해보고 그다음에 달러 환율에 대해서 원화로 계산하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1일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부가세 이용은 제품을 매출했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16번에 직수출했다 그랬죠. 16번 직수출 해주시고요. 자, 품목은 전자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대로 쓸게요. 전자제품. 자, 원화를 계산해야 되는데 금액으로는 $10,000. 그 다음에 단가는 그 선적일의 환율 1450원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1450만원 계산되죠. 그리고 이거 살짝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AMG라고 그랬죠. F2 눌러서 AMG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영세율 구분, 즉 부가세를 갖다가 왜 영세율로 해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물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직접 수출해서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별도로 수출신고번호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분계는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2번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이렇게 정리가 끝난다는 얘기죠. 간단했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제 네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날짜는 9월 20일이고요. 운영 리스로 사용 중인 영업부의 차량 리스료 계산서를 받았다 그랬죠.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고 리스료는 당사 국민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단 운영 리스는 임차료 계정을 사용해서 사용할 것 그랬는데 영업부니까 800번대 임차료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없죠. 자, 그래서 9월 20일 날짜로 똑같이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해 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리스료를 낸 거기 때문에 매입에 해당되죠. 그리고 증빙서류가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서 매입에 53번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운용 리스료, 리스표가 아니라 리스료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85만원이래요. 거래처는 리스는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운용 리스료 알죠. 대우캐피탈이라고 되어 있죠. 대우캐피탈. 자, 전자계산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지금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죠. 4번 누르시게 되면 미지급금, 그 다음에 대우캐피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는 여기 미지급금 요 칸에서요. 거래처가 대우캐피탈이 아니라 어디로 해주셔야 되느냐. 아이고, 여기서 국민카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원재료가 아니라 얘는 지금 임차료로 해주기로 했었죠. 임차료 800번대로 임차료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두 개다가 다 반영됐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요. 5번 문제는 날짜는 10월 27일 거래고요. 10월 27일 블랙라임의 제품을 1,500만원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매출한 거네요.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블랙라임이 보유 중인 레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았다. 즉 여기서 발행한 어음을 우리가 다시 받았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 제품을 매출하고 그 대가로 거래처가 갖고 있던 어디죠? 블랙라임에서 갖고 있던 약소금, 그 약소금은 저기 거래처가 블랙라임에서 발행한 어음이 아니었고 레드가 발행했던 약소금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대금 결제로. 그래서 받을 어음은 똑같은데 거래처가 어디로 등록해 주셔야 되느냐면 레드로 해주셔야지 블랙라임이 거래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날짜는 10월 27일로요. 자료를 입력해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제품을 매출했다고 그랬었죠. 증빙서류가 매출의 세금계산서이면 유형은 1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매출했다고 했으니까 제품이라고 써주시고요. 공급가액은 1,50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 150만원, 거래처는 블랙라임이죠. 블랙라임.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고요. 자, 분계는 거래처에서 우리가 제품 매출한 거에 대해서 차변에 받으러움을 받은 건 똑같은데 이 블랙라임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여기 레드가 발행한 거라 그랬었죠. 레드가 발행한 받으러움이다. 그래서 여기 거래처와 이 회계상의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래처가 다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10월 27일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날짜를 보게 되면 여기 11월 17일 날짜로 개인 소비자 김성공에게 제품을 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이네요. 공급대가로 판매하고 대금은 김성공에 현대카드로 수취했다. 지금 실무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이런 거래가 아주 흔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카드로 결제했고 우리가 판매를 했으니까 매출에서 카과 요거를 선택해서 얘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11월 17일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매출을 했는데 카드 매출과 관련되어 있으니 17번 카과 이렇게 해주시고요. 품목은 제품을 개인한테 판매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제품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인 55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공급가액과 세액 나눠지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개인이었던 김성공 씨였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카드로 결제받은 것이 현대카드라고 얘기했어요. F2 눌러서 현대카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는 카드로 받았으니까 4번 누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카과에 대한 거 예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했었네요. 이렇게 된 거 확인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까지 해서 메인 매출 전폐에 대한 문제 6문제는 여러분과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번 문제 4번의 문제는 일반 전표나 또는 메인 매출 전폐에서 지금 분계를 입력해 놨는데 오류가 생겨 있대요. 오류를 갖다가 수정해주고 또는 정정해주고 등등 하라는 문제예요. 자, 문제 4번의 첫 번째 7월 5일 거래를 보면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영업부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2000cc 대하 정비 공장에 수리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한 이 77만원 부가세 포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거래로 판단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다고 해요. 그죠? 아, 여러분은 여기 문제 설명하면서 이거 하나를 미리 알려드려야겠네요. 뭐 배우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문제는 세무 2급 문제 주로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라서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정리를 한번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 불공이라고 처리하는 이 코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불공사항 6개를 6가지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불공사항 6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걔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그 기업 업무 처준비라고 하는 접대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에다가 접대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러면은 우린 그 부가세 코드 번호 불공을 사용하고 입력하죠. 불공을 사용해서 입력하면 매입세액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 원래 금액에 포함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접대 뭘 샀다고 할까요? 컴퓨터 아니죠. 요즘 많이 필요한 LED TV를 거래처가 지금 4억을 옮겨서 기증을 했어요. 4억을 이전했다 그래서 기증하기 위해서 LED TV를 사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얘는 접대비와 관련됐으니 여러분이 불공 쓰는 거 맞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증빙서류 중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TV를 사기는 했으나 우리가 그 결제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증빙서류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불공사항인데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도 이 내용을 LED TV를 갖다가 구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현금 영수증에도 매입세액이 있기는 매한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으로 배웠단 말이죠. 왜? 얘가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예외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세금계산서로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데 똑같은 거를 갖다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면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내역이라든지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이 얘도 마찬가지로 불공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얘는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 얘는 불공 처리할 수 있는 코드 번호가 없어요. 54번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것만 불공 처리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였다면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부가세 포함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아주 중요한 거고 얘는 실무 업무에서도 회사의 업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주로 TAT 2급 전산 세무 2급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요거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승용차가 1000cc가 넘고 그죠? 1000cc 넘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주유비 또한 매입세 공제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주의한 주유비 그것도요. 걔네들은 다 뭐 현금 영수증이 됐던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얘네들은 다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7월 5일 거래를 한번 볼게요.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한 7월 5일 거래를 봤더니 여기 승용차 수리 그래가지고 70만원 그 다음에 대하정비공장 이렇게 되게 되면 카드로 했을 때 이거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고 이렇게 입력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금액 77만원 기억하시고요. 얘를 갖다가 지워버려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라인을 없애버리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셔서 얘는 내려놓고요.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셔서 날짜는 7월 5일로 해줘야 되겠죠. 7월 5일. 자, 차별에다가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 여기 어디 거라 그랬어요? 영업부 거라 그랬잖아요. F2 누르셔서 차량 유지비 그 영업부는 800번대죠.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 77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카드는 국민카드라 그랬죠. 국민카드로 이렇게 해서 77만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지 맞는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4번에 7월 5일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했던 거 삭제하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제가 지금 부가세, 매입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 처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9월 2일 거래를 한번 볼게요. 자,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잡지에 광고를 하고, 광고에 따르니까 그 비용 나간 거는 광고 선전비가 되겠네요.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공사항이 아닌 한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부가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9월 2일 거를 주의를 하셔야겠죠. 9월 2일. 그럼 여기 보니까 잡지 광고라고 해놓고선 33만원. 여기 매입세 공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얘는 여기서 삭제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9월 2일이라고 그랬죠. 9월 2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부가세 유형은 지금 신문 광고로 지금 나갔던 거였었잖아요. 광고 선전비였었으니까 유형은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했으니까 현과라고 해주셔야겠죠. 매입에서 현과는 61번이네요. 자, 품목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품목은 잡지 광고라고 그냥 쓸게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잡지 광고. 자,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3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눠질 거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었냐면은 거기 화면이 널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널리 그래서 F2 눌러서 널리 예,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게 지금 여기 두 번째 9월 2일에서 요구했던 회계처리 수정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3번, 4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잠시 이거 5번하고 6번을 이어서 끝내버려야 될까 싶으네요. 잠깐만요.